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잠시 멈추고 1도만 다르게 생각의 각도입니다. 지은이는 이민규, 펴낸 곳은 끌리는 책입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퍼뜨려 독자들에게 1% 행동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해드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동서고금의 우화와 저자의 상담 경험과 심리학 이론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고 공감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생을 향유하고 싶다면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자신을 사랑하기, 자존감이 높아지는 질문과 함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26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2부 더불어 살아가기,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부 인생을 향유하기, 행복은 먼 미래를 보고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오른다고 느껴질 뿐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운전을 하지 못할까요?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의 기술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째,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사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깐 멈추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야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런 다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떠오른다면 1도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1도로 시작한 생각의 작은 변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과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상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비상시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중요한 삶의 진리 한 가지를 확인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안내한다. 내가 숨 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에 곳간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자녀,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태도를 바꾼다.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선언, 긍정적 확언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확언들을 참고해서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나만의 확언을 작성하자. 미소를 짓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결심하자.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선언하자.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확언.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다. 나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안에 부족한 점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나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핀다. 나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지지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없다. 참고는 하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말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기를 바라지도 말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자. 인생사 괴로움의 대부분은 타인의 말과 평가 때문에 생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언젠가 동료 교수 한 명이 남들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별로 진지하지도 않은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다른 데 써야 할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인정과 사랑을 받는데 초연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치 무대 중앙의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관객들이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주시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볼 거라 생각한다. 이런 착각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코넬대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간단한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오래된 가수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한 후 주변 사람들이 그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를 얼마나 기억할지 추측하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50% 정도가 기억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실제로 티셔츠 속 가수를 기억한 사람은 10에서 25%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창피한 순간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초연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의 힘.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한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타인과의 대화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는 소통, 즉 내면의 대화다.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에이, 또 월요일이야?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 짜증나.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르다. 우와,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맞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보다 일찍 가서 즐겁게 일하자.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혼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불만을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생각과 대화는 모두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버니 S. 시겔.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네베커 교수 등은 개인 블로그 35,000개와 학생들의 에세이 15,000개를 분석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은 질병이나 외로움,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몸도 더 건강했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은 수녀들 가운데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들 중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무려 90%나 되었다.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단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질문입니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긍정적인 말은 무엇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현재 상황을 관조하다 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진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어떤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고 슬플 때 잠깐 멈추고 10년 후에 나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자. 그때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껴질까?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 통제를 더 잘하고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명령했다. 짐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왕자님, 큰 기쁨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큰 절망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말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곧 지나가리.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귀를 보면 곧바로 자신감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오. 거리두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자기 초월 능력이다. 질문입니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를 선호한다. 반면에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한다. 과거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야 한다. 한 내담자가 말했다. 저는 3살 때의 일도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단 맞고 혼나고 구박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직장 상사 같은 윗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심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아들이며 지금까지 아버지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나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린 시절의 아버지 탓만 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구박만 받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대신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어제까지는 내 탓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멕시코 국립예술박물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다. 거짓말을 한 죄로 밧줄에 몸이 묶인 벌거벗은 여자 조각상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조각가 콘트레라스는 이 작품을 만들던 중에 섬유성 암으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조각상이 완성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1898년입니다. 훗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질문입니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래서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탓했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생각의 각도를 바꾸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는 그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가끔은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무시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든다.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한다.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도 한다. 불에 불로 맞서지 말고 상처를 준 사람을 곱씹으면서 그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질문입니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는 무엇인가? 한때 그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세대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나갈 길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 어린 사람이 실수하면 내가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랬겠지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자. 나이 든 분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겠구나 하면서 측은지심으로 이해하자.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랫사람을 보면서 성에 안 찰 때가 많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전화벨 소리는 유난히 크다. 통화할 때 목소리도 시끄럽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짜증이 난다. 하지만 나도 나이가 들고 나니 깨달았다.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커졌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측은하게 생각하자. 부모님의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설거지해 놓은 그릇에 고춧가루가 묻었더라도 지저분하다고 짜증내지 말자. 아, 이 정도로 눈이 나빠지셨구나 하면서 안쓰럽게 여기자. 아랫사람 너무 무시하지 말자. 우리도 한때 그랬다. 윗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자.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 아랫사람에겐 자비지심으로 조금 너그럽게, 윗사람은 측은지심으로 조금만 더 안쓰럽게 바라보자.
가슴에서 입까지의 거리 30cm.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30cm도 안 되는데 가슴속에 담아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좋은 생각들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데 30년 이상 걸렸다는 사람들을 만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해야 할 진짜 중요한 말을 마지막 순간이 지난 다음에야 과거형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니다. 가슴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득 담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싼 선물을 사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놓고 상대방에게 건네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울리지 않는 종은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단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 선의는 선의가 아니다. 다음은 40대 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다. 교수님 메일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찾아갔어요. 용기를 내서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매에 걸린 엄마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딸 나도 사랑한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는 다른 삶을 갈망한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때문에와 덕분에 이 말은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낸다. 그런데 전자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고 후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에 대한 감사와 같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일도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짜증나잖아. 네가 늦게 온 덕분에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때문에는 원망을 만들고 덕분에는 감사를 낳는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덕분에 건강을 잘 챙겨 90세가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움에 온 열정을 쏟았다.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 환자를 상담할 때였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술을 마시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얼마 후 그의 동생을 만났다.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자기 사업을 탄탄하게 꾸려가고 있었다. 그에게 술을 마시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랍게도 두 형제 모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게 반문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다. 형은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면서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구실로 삼았다. 반면 동생은 아버지 덕분에 술은 입에도 대기 싫었다면서 똑같은 환경을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는 계기로 삼았다. 질문입니다.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했던 일 한 가지를 찾아 덕분에 라는 생각으로 바꿔본다면?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